우리가 보통의 자유로운 시장 내에서도 3개월 이상은 둬야 집을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 딱 3달 남았거든요. 근데 토지거래허가로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팔아. 어떡할 거야? 라고 했더니 보통은 이제 이 유예를 받기 전이면 잔금을 받거나 등기까지 끝나야 유예되거든요. 그런데 계약분까지는 봐주겠다.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추가 양도까지 시간을 벌어줄 테니 계약만이라도 해라라고 해서 정부가 약간의 퇴로는 열어줄 정도로 이 문제가 그냥 감정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까지 준비한 듯한 저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재 이 예를 들어 무슨 법안을 바꾸든 아니면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우리가 생각하는 꽤 비싼 집들, 주요 지역, 뭐 강남 4구든 아니면 뭐 마용성이든 하여튼 한강벨트 따라 있는 미니멈 2, 30억, 보통은 5, 60억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들에 뭐 이혜훈 전 장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집들에 다 살고 있고 뭐 법 만드는 사람 안쓰럽게 25평 집에 5분이 사시고 반만 짰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이들이 그런 정책을 대통령의 설령 의지가 있어야 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본인들의 이익에 너무 훼손이 많이 갈 거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본인들이 막 가만히 있으면 70억, 90억, 100억 될 텐데 이게 50억으로 떨어져 40억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과연 이 일을 하겠느냐, 잘 따라가겠느냐, 이거 약간 좀 그래서 왜 예전에도 또 두 집 할 거면 너 그만두든지 빨리 팔든지 했더니 그냥 일 그만두고 집 지키는 사람들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게 본인들 자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목숨 걸고 혹시 막지는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부동산 풍요한계 최은경 부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입을 꾹 다물고 있죠. 그동안 많이 당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다주택자들이 오늘은 구혜진이 나섭니다. 네. 매물을 내일부터 못 내놓기를 겁니다. 네. 유도하는 거는 그 의도를 알겠어요. 그동안 빨리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팔아라라는 걸 알겠는데 네. 이 1주택자 중에서도 안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잡겠다고 나선 거는 좀 어떤 의도인지, 어떤 식으로 좀 부동산 시장을 끌어나가려는 의도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1주택자들 중에도 네. 1주택자는 어느 정도 봐주는 거 아니고 1주택자 중에도 거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 약간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전세 주거나 부분이잖아요. 월세 준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 좀 잡돌이 하겠다는 거는 빨리 팔란 얘기냐, 실제 거주 아니면 다 팔란 얘기냐. 근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수요자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전체 시장의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까운 그 수요에 대한 1주택이라는 수요에 대해서 외면하고서 부동산 시장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투자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고 있는 거지 거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라고 해서 예외로 두는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수요에서 그러니까 자본시장 투자를 할 거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그랬을 때 부동산 쪽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훨씬 범위가 큽니다. 네.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 1주택의 보더라도. 장기 보유에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거 감안하면은 그 투자 시장으로의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1주택이든 2주택이든 그 투자 수요라는 측면들을 뭐 그러니까 발라내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그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뭐 1주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게 참 되게 다양한 문제가 파생돼서 따라오는 건데 네.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거 주택을 여러 채 가지면 중과를 할 거야. 그러면 한 주택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싼 것부터 팝니다. 왜냐면은 그렇겠죠. 제일 비싼 거에 중과가 되면 안 되니까 네. 싼 거부터 팔게 되면 제일 비싼 것만 하나 남게 되잖아요. 네. 그럼 또 다시 강남과 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가 돼요. 그러면 예전에 뭐 두세 채 갖고 있던 사람들 이래저래 투자 수요로 갖고 있다가 그럼 한 채만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나머지 다 팔아서 또 강남 사고 또 강남 사고 또 강남 사고 뭐 지방에는 그렇게 비싼 주택도 없으니까 몇 개 샀던 사람들도 또 팔아서 강남 사고 그럼 강남 집값만 계속 올라가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이번 이슈는 딱 이 기간 한정해서 뭔가 타겟팅을 해서 접근한 거는 맞긴 한데 이게 가지고 올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요. 그 똘똘한 한 채 정책이 가지고 왔던 뭐 지역에서 예전에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도 지금의 뭐 강남 아파트, 뭐 한강벨트 아파트 없으면은 그분들도 소외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 이걸로만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당장 5월 9일에 이게 유예가 만료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원포인트로 이거 얘기를 한 건데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을 바라볼 때는 똘똘한 한 채 정책은 그러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들도 좀 네, 짚어봐야 네.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좋은 말씀 주셨는데 딱 요번 거 유예 안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원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아, 추가로 계속 아니 여기에 네.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바깥에서부터 예를 들면 두 채 있다. 그러면 싼 거부터 팔겠지? 비수도권이라든지 외곽지 먼저 떨어지겠지.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똘똘한 한 채만 남겠지. 그런 거 값이 더 올라가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먼저 사겠지. 등등등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이 그다음에 그 한 채는 내가 한 채를 거기 못 살더라도 투자용으로 서울엔 사놔야 돼. 그럼 강남에 사놔야 돼. 이런 어떤 우리가 그동안 쭉 갖고 있었던 부동산에 관한 문법마다가 있잖아요. 그 단계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라는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마다 지금 정부가 대통령이 거의 실시간으로 답을 내고 있어요. 안 팔면 어떻게 할 거야? 보유세가 더 비싸질 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기면 어떻게 할 거야? 계약만이라도 해 봐줄게. 그 다음에 그럼 한 채 갖고 있으면 되겠네. 비거주용이면 세금 많이 낼 걸. 비거주 관련해서는 그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었거든요. 비거주용 한 채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거를 의식주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해서 어느 정도 봐줬던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저 오래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까지는 준비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 말씀은 부동산에 관해서 그동안 논의돼 왔던 거의 모든 이 정책들이 지금 다 준비돼 있다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는 걸 많이들 생각하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근데 그냥 그래서 좀- 잠깐 말씀만 드리면 네. 정부가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느냐 시장이 이기느냐 정부가 이기느냐 중요한- 이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작됐다. 저에게.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예, 타이밍이라는 예. 말씀이신 거고. 혹시 그냥 요건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데 한 채건 두 채건 간에 그냥 갖고 있는 자산 총액으로 세금을 예를 들면 뭐 10억 이하면 한 주택인데 10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주택인데 10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5억짜리 두 개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총액으로 그냥 세금을 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좀 많이 내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이 15억짜리 세 채 있는 사람보다 더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닌가? 그게 정프로님 말씀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럼 이렇게 복잡한 세제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네. 이 사람의 정치적 감성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래도 한 채 있는데 뭐 이렇게 보수지나 경제지 보도 보면 있잖아요. 아유 네. 내가 세금 낼 돈이 없어갖고 30년 동안 살던 이 아까운 집을 팔고 뭐 어디로 멀리 떠나야 돼요. 뭐 압구정 현대 100억짜리 아파트 사시는 뭐 65세 그냥 연금 살았을 생활. 뿐인데 그냥 오른 건데.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올리고서 왜 나보고 나가라 그래.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네. 그럼 1주택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1주택은 꼭 실수요자냐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것들이 네. 그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건드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박진동 평론가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중요한 기로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보여요. 누구의 정부에. 정부가?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부가 감정적으로 네. 야 진짜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벌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의 움직임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가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들 바람직하지 않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또다시 야, 이번에 내가 진짜 무조건 다주택자 다 때려잡을 거야. 그러니까 5월 9일 지나고서 한번 안 내봐. 내가 보유세 계속 올려가지고 너네 진짜 뭐 언제까지 안판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거를 뭘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뭐 정상적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시는 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는 부분들이라 어떻게 하면 제도를 잘 설계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킬까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정치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개입이 안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줄타기를 잘 해내면서 내놓을 매물들은 좀 나오게 해서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고 가격을 잡을까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오히려 관전 포인트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단기간으로는 매물이 꽤 나올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세 중과 전에 빨리 좀 팔겠다는 매물들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 지금 잘못 먹었다가 큰일 나는 건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고요.